조금도 참지 못하는 아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 마음대로만 하려는 아이 등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다양합니다. 그런 자녀의 문제 행동 앞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 욱이 터지고 말죠. 한번 터진 욱은 통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기가 쉽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행동 자제를 못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감정 통제를 못합니다. 하지만 양육의 키를 잡고 있는 쪽은 부모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욱하기 전에 아이에 대한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불편할 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므로 아이들의 신호를 포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이의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오은영 박사의 참지 못하는 아이, 욱하는 부모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오은영 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죠. 국민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의 오은영식 육아 솔루션 만나러 우리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욱하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필독서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오은영 지음 코리아닷컴 편엠 당장 안 해주면 난리 조금도 참지 못할 때 아이는 왜 조금도 참지 못할까? 못 참는 아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아이가 원체 예민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낯선 환경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못 견디거나 오감이 불편한 환경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들이 해당된다. 이 아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 아이들은 똑같은 자극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불편하게 느낀다. 그 강도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정도다. 그래서 자기를 좀 편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빨리 날 좀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이렇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못 참는다. 그래서 예민하고 과민한 아이들은 참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불안해서 조급해지는 것이라면 이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산만해서 마음이 급하다. 급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부모가 참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르치지 않았거나 가르치기는 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부모 또한 참지 못하는 성격일 때 그렇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원인이라면 생물학적인 기질 탓이 많으니 그런 아이의 성향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 신생아 시기나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기 때는 주로 기질이 작용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질이 절대적이라 볼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아이의 기질이 평생을 좌우하는 성격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면서 많은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다. 만 2세 이전에는 설사 아주 까다로운 기질이었다고 해도
부모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후 어떤 경험들을 해 나갔냐에 따라서 향방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촉각이 예민해서 머리 감는 것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고 치자. 이런 아이들은 얼굴로 물방울이 조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 따갑고 잠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눈에 물이나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한 후 머리를 빠르게 감겨 주어야 한다. 그래야 더 예민해지지 않는다. 엄마가 아이의 이런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엄마 옆구리에 억지로 눕혀서 꼼짝 못하게 한 채 감기면 반중력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겨서 아이가 더 까다롭고 예민해질 수 있다. 아이가 심하게 예민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손을 대기가 겁난다.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 아이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반대로 문제를 해결해 준답시고 더 강력한 자극을 제시하면 아이는 그야말로 공포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별것 아닌 일에도 늘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늘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날카롭고 쉽게 대립 관계가 된다. 누군가 별 의미 없이 한 말도 지나치지 못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 따져 묻는다. 기어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 친한 관계였는데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세 대립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예민한 아이를 잘못 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낯가림이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할 때 부모들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도 그 상황이 불편하고 아이도 힘들어하니 아예 낯선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엄마는 새벽에만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대인관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아이가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낯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함으로써 아이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낯가림이 심한 아이에게 계속 강한 자극을 주면 아이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린다. 낯가림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예민하고 과민한 아이가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낯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적인 것은 겪게 하는 것이다. 아이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낮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래야 그 경험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친척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가 심하게 울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가만히 있는다. 이때 아이를 안고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올 때 또 운다. 일단 집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아이를 가만히 안아준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쳐다보거나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자극이다. 낯선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아이는 지금 자신에게 가해진 자극을 힘겹게 처리하는 중이다. 새로운 자극이 추가되면 진정할 틈이 없다.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다며 장난감을 사준다며 달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할 때는 모두가 아이와 멀찍이 떨어져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 엄마는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등을 토닥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 정도만 말해준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울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좀 진정된다. 이것으로 아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나 추가하게 된다. 이로써 스스로 낯가림을 진정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과민한 아이들 중에는 낯선 환경에 여러 번 노출시키는 것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아이가 대형마트만 데려가면 귀를 막고 자지러진다고 치자. 마트 안에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아이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때 모처럼 나왔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마트가 다 그렇지. 조용한 마트가 어딨니? 하면서 아이를 혼내면 안 된다. 부모가 이렇게 혼을 내면 아이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밖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낫다. 마트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밖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이 장을 보고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기억에는 그날 마트는 어쨌든 즐거웠다로 기록된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마트 갈까 하면 그 전에 기억이 괜찮았기 때문에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트 안에 조금 더 머무르다가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일단 불편함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감정 주머니가 작은 요즘 아이들. 우리 아이가 참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아이의 감정 주머니이다. 아이 안에는 인지 능력, 운동 능력, 사회성, 언어 능력, 감정, 그리고 창의성 등 6개의 주머니가 있다. 인지 능력이라는 주머니를 크게 타고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다. 운동 능력이라는 주머니를 크게 타고난 아이들은 금세 배우고 금세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사회성이라는 주머니를 크게 타고난 아이는 사교 기술이 좋아서 사람을 금방 사귄다. 그런데 큰 주머니가 있으면 어떤 주머니는 좀 작을 수 있다. 그것이 감정 주머니일 때 아이는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아이로 보일 수 있다. 주머니가 작은 이유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기질 탓일 수도 있고 부모가 잘 다루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환경 탓으로 아이의 감정 주머니가 작아지기도 한다. 부모가 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 또한 아이의 감정 주머니를 쪼그라지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된다. 감정 주머니는 강하고 과하고 불편한 감정을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 주머니에 담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삭혀지기도 하고 녹아 없어지기도 한다. 감정은 홍어를 삭히듯 김치를 숙성시키듯 자기 안에 좀 머금고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은 식히고 지나치게 차가운 감정은 미지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감정 주머니가 작으면 그럴 겨를이 없다. 조금만 담겨도 쉽게 넘친다. 그럴 때 아이는 으앙 하고 울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감정 주머니 중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담는 주머니가 유난히 작은 아이들이다. 아주 좋은 감정을 담는 주머니가 작은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물고 방방 뛰는 등 흥분을 한다. 좋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편한 감정의 주머니든 좋은 감정의 주머니든 어쨌든 연령에 맞게 감정 주머니를 키워나가지 못하면 또래에 비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자랄 수 있다. 아이의 감정 주머니가 작은 이유는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탓이다. 감당해낼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탓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카시트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의외로 카시트에 잘 앉아 있다. 그런데 2살 정도가 되면 카시트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잘 앉던 아이가 슬슬 카시트에 앉지 않겠다고 버둥거리기 시작한다. 그런 아이를 보고 어느 날은 엄마가 아유, 그렇게 불편하면 이리 와. 오늘만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자. 라고 했다면 아이는 당연히 카시트보다 엄마 품이 훨씬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카시트에 앉지 않으려고 떼를 쓰게 된다. 카시트에서 빼달라고 울고 버둥거리는 아이를 계속 두면 아이가 실신할까? 아니다. 계속 채워놓으면 5분, 10분, 15분 시간이 흐르면서 카시트 때문에 불편한 신체 느낌이 몸에 익는다. 그러면 좀 괜찮아진다. 그런데 부모들은 대체로 그 시간을 못 기다린다. 아이가 버둥거리면서 울면 불쌍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금방 빼내준다. 그러면 아이는 약간 불편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잃는다. 아이가 지금 잠시 괴로워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누군가와 긴한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칭얼대기 시작한다. 그럴 때 엄마는 명확하게 말해줘야 한다. 기다려. 지금 이 상황은 네가 울어도 엄마가 나갈 수가 없어. 얘기가 끝나야 돼. 기다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아이는 잠시 조용했다가 또 칭얼댈 것이다. 기다려 라고 다시 단호하게 말해준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찡찡대는 간격이 조금씩 길어진다. 그만큼 지루한 시간을 참아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몸에 배인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알았어 하면서 아이 요구를 들어줘 버리거나 휴대폰을 육아의 도우미로 써버린다. 아니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낸다. 즉 아이가 칭얼거리는 상황을 멈추게 하는 데만 몰두하지 불편한 상황을 견디는 일에 익숙해지게 해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의 감정 주머니는 커지지 않는다. 아이의 감정 주머니에 뭔가 차서 아이가 칭얼거리면 알았어 하면서 부모가 금세 불편한 감정을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아이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 네가 불편한 것은 알겠는데 찡찡거린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나갈 수 없어. 이야기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어. 좀 기다려.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색연필을 줄 테니까 그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 감당해내는 능력이 조금 더 생긴다. 아이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면 아이는 금방 편해진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늘 바로바로 들어주어 아이를 편한 것에만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된다. 강압적으로 누르면 감정 주머니가 언젠간 폭발한다. 인간은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그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참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게 살아가야 한다. 지하철이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편하다. 하지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견뎌야 한다. 비행기가 안전상의 문제로 1시간 연착되었다고 하자. 물론 뒤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라는데 그 상황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서는 안 된다. 어른이 되어서 이런 상황을 의연하게 마주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불편한 것도 좀 참고 기다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다 보면 조금 겁이 난다. 방송에서도 다른 측에서도 강조하는 말이지만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라. 아이를 담대하게 지켜봐 주라. 라고 하면 그 말을 실천한답시고 아이를 강압적으로 무섭게 대하는 부모들이 꼭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무서워서는 안 된다. 아이를 강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부모가 무서우면 아이는 얼어버린다. 그러면 감정 주머니가 꽉 조인다. 감정 주머니가 더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가 무섭게 대하면 아이는 순간 조용해진다. 참고 견디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아이는 살기 위해서 그런 척하는 것뿐이다. 연령에 맞춰서 적절하게 키우지 못한 감정 주머니는 언젠가는 사달이 난다. 언젠가 폭발한다. 그때가 사춘기일 수도 있고 어른이 된 후일 수도 있다. 어릴 때 키우지 못한 감정 주머니의 모습이 사사건건 욱하거나 부모에게 대들거나 혹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아이를 엄하게 대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것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엄하게 대해서 아이가 빨리 완벽하게 배우고 무조건 참기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것이 아이의 발달에 버거운 것이고 아이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수긍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떨까? 이제 막 1학년에 들어간 철수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하품을 하면서 반쯤 엎드린 상태로 일기를 쓰고 있다. 간간히 한숨 쉬는 소리도 들린다. 이럴 때 똑바로 앉아. 찍소리 하지 말고 해. 일기 안 쓰면 못 잘 줄 알아.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힘들어서 징징대는 것은 수긍해 줘도 된다. 늦게 하려니까 힘들지. 라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 후 시키면 된다. 더 늦은 시간이라면 숙제는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늦었고 네 나이 때는 잠자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자자. 하지만 내일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숙제를 마저 해야 해. 라고 하고 아이를 재워야 한다. 이런 지침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숙제 안 하고 자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하거나 반대로 하지마. 숙제 한 번 안 해가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가르쳐야 한다. 이때는 상황에 심플하게 대응하는 부모의 자세가 중요하다. 아이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피자를 사달라고 한다. 지금이 몇 시인데 가게 문 다 닫았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황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어 하면서 말대답을 한다. 그럴 때는 지금 시간에 피자를 먹으면 안 되지. 정말 배가 고픈 거면 엄마가 주스 한 잔 갈아줄게. 샌드위치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정말 배가 고픈 거니? 라고 물어봐 준다.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밥을 김에 말아서 조금 준다거나 샌드위치나 주스를 만들어주면 된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닐 때는 기다려.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말해주면 된다. 문제는 아이의 다양한 반응이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불고 그리고 대들 수도 있다. 이때 아이의 말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광분을 하든 날뛰든 뒹굴든 폭언을 하든 기다려 라고만 하면 된다. 이 상황에서는 네가 아무리 피자가 먹고 싶어도 내일 사줄 거야. 내일까지 기다려. 이렇게만 가르치면 된다. 참을성을 기르게 하려면 아이가 그 상황을 겪고 견디고 넘어가게 해야 한다. 그 경험을 성공적으로 지나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부모가 아이의 반응에 더 다양하게 반응한다. 부모가 다양한 자극을 주면 설사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아이에게는 짐이 된다. 그 지시에 다 반응하고 다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견뎌내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는 참을성을 배워야 하지만 부모의 격한 반응에 그런 배움의 과정은 빠지기 쉽다. 메시지를 주고 힘들지만 아이가 그것을 겪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파트 1, 오늘도 아이 앞에서 욱하셨습니까?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마무리는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으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 하나,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둘,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셋,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넷, 때리지 마세요. 다섯,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진 마세요. 여섯,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곱,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여덟,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홉,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 라고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화내지 마세요. 열,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세요. To ponder in the fields around me, where there's nothing but the breeze and the great unknown. Leave your worries and your suitcase. All you don't need, nothing but you. So don't throw your hopes down on wishing well. It's your heart's desire carry you. Come and sail with me to the open ocean.
you don't need nothing but you. So don't throw your hopes, start wishing well that your heart stays out, carry you. Come and sail with me to the open ocean. You don't have to dream because there's you. Leave your worries and your suitcase. All you don't need nothing but you.